피임약 너무 많죠. 도대체 어떤 피임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피임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약과가 다다약사입니다. 여성이라면 꼭 피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월경 주기를 미루기 위해서 혹은 월경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살면서 한 번쯤은 이 피임약을 복용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피임약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들과 사후 피임약 그리고 응급 피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월경 1일차부터 나타낸 생리주기 사이클입니다. 여성의 생리주기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시된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배란 전, 오른쪽은 배란 후인데요. 배란 전에는 난자가 임신을 위해 성숙하는 기간이고요. 배란 후에는 자궁 내막이 수정란이 잘 착상할 수 있게끔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배란 후 기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둘 다 꽤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두 호르몬을 이용한 것이 피임약입니다. 배란 후에는 임신이 되면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배란 후에 임신이 된 상태라고 착각하게 되고 새로운 난자도 성숙되지 않고 배란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임약을 제 시간에 잘만 복용하면 임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오심, 구토, 두통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부정출혈의 가능성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에스트로겐 성분은 한 가지뿐이지만 프로게스틴은 그 안에서 2, 3, 4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각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나에게 잘 맞는 피임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피임약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임약을 드시고 너무 메스꺼우시거나 속이 불편하시면 식후에 복용하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복용하시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에스트로겐 함량을 조금 더 낮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출혈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자궁 내막의 두께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은 자궁 내막이 유지가 되지 않고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임약 복용 첫 3개월간은 호르몬 적응 기간으로 부정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그 증상은 호전되나 그 기간이 싫으시면 에스트로겐 함량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바꿔주면 바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과 피지 과다 같은 부작용입니다. 프로게스틴 2세대 같은 경우는 여드름, 체중 증가, 다모증과 같은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4세대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게 되는데요. 프로게스틴 3세대 피임약은 약국에서 그냥 구입하실 수 있지만 4세대 같은 경우는 여드름에는 확실히 효과적이나 혈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월경통, 생리과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은 자궁 내막층이 너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리량이 많아지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낮은 걸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바로 혈전증입니다. 혈전증이 발생하면은 바로 당장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혈전증이란 혈관에 피딱지가 생겨 막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그리고 뇌에 생기면 뇌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혈관은 바로 생기지 않고 보통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시 피임약을 드시고 한쪽 다리가 붓거나 좀 아프거나 하시면 혈전증이 증상일 수 있으니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피임약 너무 많죠. 도대체 어떤 피임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피임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임약이 처음이신 분이라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함량이 모두 낮은 디어미순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피임약 복용 중 부정출혈이 발생하셨다면 마이보라와 미뉴렛을 추천드립니다. 에스트로겐이 함량이 너무 낮으면 자궁 내막이 유지되지 못하고 부정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의 함량을 조금 높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로게스틴 성분 중에서는 개수된 성분이 출혈 억제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두 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이보라와 미뉴렛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세 번째, 여드름, 체중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절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베스트는 4세대 피임약인 야즈와 야스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혈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흡연, 비만, 저혈압, 하지정맥류 같은 혈전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위와 같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선책인 3세대 피임약도 좋습니다. 머시론, 바라온, 센스데이, 그리고 센스립의 멜리안, 디어미 같은 피임약을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 35세 이상 흡연, 저혈압,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이라면 혈전의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낮고 혈전의 위험도가 낮은 2세대 프로게스틴 피임약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5세 이상에다가 흡연자이다. 그리고 출산한 지 21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피임약은 모두 금기입니다. 혈전의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프로게스틴 단독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하리정, 순하나정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월경 과다, 그리고 월경통이 심해서 복용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더욱 두껍게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경량도 많고 통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낮은 디어미순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피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